제주 출신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검찰은 건설 브로커 측근이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현경대 부의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4번이나 제동이 걸렸던 한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5번째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해양 생태계 보호 대책이 부실하다는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해녀를 소재로 한 영화 인어전설이 다음 달부터 촬영됩니다. 제주 4.3을 세계에 알린 영화 지슬의 오멸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출신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 부의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경대 부의장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출신 5선 국회의원인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 브로커 황모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의정부지검은 최근 황 씨 측근 조모 씨로부터 제주의 선거 사무실에서 현 부의장을 만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조 씨는 5만 원권으로 1,000만 원을 가져가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조 씨가 총선 이틀 전인 4월 9일 제주를 찾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 만큼 황 씨의 지시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 부의장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현경대 부의장은 브로커 황 씨나 돈을 건넸다는 조 씨를 알지도 못하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4월 9일은 투표 이틀 전이어서 후보와 선거운동원이 모두 거리 유세에 나가 선거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였다며 선거 캠프에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현 부의장은 2013년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에 임명된 후 지난 6월 임기 2년의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현경대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인 7인회의 멤버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어서 권력 실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결론 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시청 간부 공무원이 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폭행당한 뒤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 현장 주변 CCTV에 대한 분석을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기자가 공무원을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양측의 진술이 엇갈려 최근 몇 개월 동안 두 사람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투신 사건의 배경까지 조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초 이번 주에 예정됐던 수사 결과 발표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한림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놓고 환경 파괴 논란이 일었는데요. 5번이나 심의를 받는 우여곡절 끝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앞바다에 풍력발전기 28기를 설치하는 한림해상 풍력발전 조성사업. 지난해 초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시작됐지만 환경조사가 부실하다며 4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5번째 심의를 앞두고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위원들은 지난 심의에서 지적했던 철새와 남방 큰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완했느냐 그거는 좀 말씀해 줘야만 우리 그 질의 토론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 논문과 보고서 자료를 바탕으로 이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조류뿐만 아니라 해양 포유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제주도청에서 진행된 심의에서도 해양 생태계에 대한 영향과 보완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기 날개에 이 새들이 휘말려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어디 덴마크가 어떻고 해외가 어떻고 전체 뭐 조류가 어떻고 이런 거를 사실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인 장소에서의 모니터링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저감 방향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결국 심의위원들은 조건부 통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곳에 사는 돌고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사로 인한 흙탕물과 소음을 줄이며 어업 피해와 해상 폭력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도의회 동의 절차를 통과하면 공사는 시작되지만 환경 파괴 논란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카지노에서 11억 원을 딴 중국인에게 사기 도박을 했다며 돈을 주지 않았던 업체가 민사소송에서 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중국인 관광객 50살 여모 씨 등 2명이 서귀포시 모 호텔 카지노 전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국인들이 카지노 직원과 공모해 사기 도박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게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독특한 문화인 해녀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도 올랐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는데요. 4.3 영화 지슬로 국내외 영화제를 휩쓸었던 제주 출신 오미열 감독이 해녀를 소재로 영화 촬영에 나섰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제주섬을 만든 설문대 할망이 육지로 다리를 놓았다는 바닷가. 거센 비바람을 버텨온 허름한 판잣집 한 채가 눈에 띕니다. 영화 인어전설의 주인공 해녀 옥자의 집입니다. 크랭크인을 앞두고 출연 배우와 제작진들이 무사 촬영을 기원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인어전설은 전직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선수가 해녀들에게 수중 연기를 가르치며 동화되는 과정을 담은 휴먼 드라마. 제주 4.3 사건을 세계에 알린 영화 지슬의 오미열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해녀하면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주와 해녀에 매료된 배우들이 출연료를 낮추고 스태프들이 직접 세트를 제작한 저예산 영화입니다. 얼마나 해방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 숨소리에 그 해녀분들이 그 삶이 담겨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영화를 이렇게 좀 쭉 봤어요. 지슬 영화 보고 너무 감동받아하고 이번엔 정말 제가 발벗고 나타나지 않으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겠다 싶어갖고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인어전설은 다음 달부터 한 달 동안 제주에서 촬영되며 관객 500만 명을 목표로 내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하나, 둘, 셋,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에 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인데요. 이번 주말 큰 일교차에 잘 대비하신다면 야외 활동은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주말 날씨를 송현희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종일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모레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18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한낮에는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남부 지역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1도로 평년보다 선선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산행 계획 있는 분들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섬적도 하늘에 먹구름이 머물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큰 일교차에는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제주 해군기지에 건설 중인 크루즈 항만을 늦어도 2017년 1월까지 개항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태석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오늘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 기자브리핑에서 크루즈 접안 시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면 거의 마무리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개항을 위해선 강정 주민들과의 협의 등 사전에 해결할 과제들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주 장애인 인권포럼은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문화관광 스포츠시설 97곳을 조사한 결과 6곳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화장실 등 9가지 편의시설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72곳이었고 장애인 화장실의 남녀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36곳이나 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여상 총동문회는 오늘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여상을 일반고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여상의 취업률은 낮고 학생 74%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무늬만 특성화고로 전락했다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하고 신제주권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18,000명의 서명과 함께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했던 진영옥 교사의 해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제주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